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오픈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 잘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무역 용어 같은 것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꼭 아셔야 될 단어들은 하루 정도만 숙지하시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가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뭐 FOB라든지 뭐 CF라든지 뭐 LC나 TT 결제 컨디션에 관련된 무역 용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되시거든요. 특강하는 거에 포함이 돼서 제가 아마 이번에 특강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1인 브랜드도 해외 진출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홀세일이라고 하는 게 모든 상품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샘플 하나씩만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세일즈를 하면서 이제 오다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1인 쪽에서 또 가격에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격존, 하이엔드를 내가 지향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사업을 했을 때 홀세일 위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만 샵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홀세일 위주였기 때문에 오히려 1인 창업자들한테 권하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비용, 관세,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렴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FTA 무역 체결 협정된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한테 이제 수출하는 경우는 특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사업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기만 한다고 하면 패션에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홀세일을 조금이라도 시작하시게 된다면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좀 날개를 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도 이 특강에서 알려주시는 걸까요? 네, 제가 제가 그래도 꽤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이제 패션위크 기간에 하는 공식 페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참가비 같은 경우에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너웨이 쇼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시거든요. 3번 정도 상해 패션위크 지원해서 나갔었는데 그런 금액이라든지 또 창업 관련해가지고 기금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 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 플랫폼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백화점,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자리세를 받고 판매분의 몇 프로 자리세를 받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좋은 백화점, 셀프리지라든지 리버티라든지 이런 좋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집샵 같은 경우에도 바니스 뉴욕이라든지 IT라든지 폴리틱스라든지 루이자 비아 로마, 레클레어 이런 굉장히 좋은 편집샵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오프라인 매장도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좀 판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입점하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디테일까지도 잘 안정적으로 끌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제 제품을 어떻게 알릴지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도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익 구조로 얘기를 한다면 원가의 바이어한테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산은 바이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샵에서 홍보를 해주게 되고 그거를 또 홍보 자료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 브랜드는 국내에서 자리 잡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이제 1인한테 더 적합하다, 기업한테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는 리테일 중심으로 가지고 갈 거야.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우리 브랜드는 홀세일 중점으로 가지고 갈 거야. 이런 브랜드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면 너무 좋겠죠. 아무래도 홀세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주를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매출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 창업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자금력이 내가 괜찮다 하고 싶으시면 리테일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홀세일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리테일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다 이 수업 커리큘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시고 이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으셨다고 하면 천천히 정립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오픈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끼리도 이런 정보는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어느 좋은 샵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브랜드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또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브랜드의 장이시라고 하면 서로 경쟁해야 되는 부분은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홀세일을 하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지만 정보가 오픈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홀세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걸 교수님께서 다 공유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네, 믿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